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립니다. JYP홀딩스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다양한 이슈들부터 쏠쏠한 투자 정보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순서 이슈 시그널 출발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 짚어드리는 시간인데요. 대표님, 오늘 어떤 이슈 살펴볼까요? 최근에 국토부에서 공시가격에 대한 현실화 방안 그리고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서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먼저 준비된 이슈 영상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3일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앞으로 10년에 걸쳐 90%까지 올리기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번 발표로 인해 주택을 계속 보유할지 매도할지 고민이 정말 많으실 텐데요. 공시가격이란 세무당국이 과세 기준으로 삼는 부동산 가격을 말합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란 이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의미하는데요. 현실화율이 오른다는 것은 결국 재산세 등 세금도 인상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0%에서 70%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정부가 현실화율 90%로 수치를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시세 산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고려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재산세 세부담 완화 방안으로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는데요. 국토부가 배포한 재산세 감면 추정 사례를 보면 경기도 안양시의 시세 6억 원 아파트 재산세는 올해 41만 9천 원에서 2023년 32만 5천 원으로 9만 4천 원 줄어들게 됩니다. 재산세 감면이 없을 경우에는 45만 2천 원을 내야 합니다. 오늘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계획 및 재산세 완화 방안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이슈 내용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아나운서님 혹시 부맥경화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부맥경화요. 부맥경화. 부맥경화가 부동산이 그만큼 막혀 있다라는 뜻일까요? 그렇죠. 네. 자, 동맥경화 제가 의료 단어에서 잘 모르겠지만은 부맥경화. 자, 심장 질환을 일으키는 동맥경화예요. 자, 부맥경화 부동산에 있어서 부동산의 흐름이 좀 막혀 있는 특히 전세난 네. 2015년도에 그리고 16년도에 전세난이 일어나면서 아파트의 매매가까지 끌어올리는 현재 전세난에 의해서 모 정부 관계자는 세대 분리에 의한 전세난이다 라는 의견을 피력을 하셨는데 그러면 세대 분리는 과연 왜 이루어지고 있느냐 부동산에 있어서 결국 조세 정책에 있어서 어떤 것이 더 우리 국민들에게 유리하냐를 유불리를 따졌을 때 세대 분리로 가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전세난까지 가고 있지 않나라는 부분을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부맥경화 말씀드렸지만은 선순환되면서 자연스럽게 흘러줘야지 안정화가 이루어질 텐데 계속 막히는 느낌이에요. 전반적으로. 그 과정 속에서 조세에 의한 수요를 잡는 부분이 과연 지금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것인가를 한번 물음표를 그려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자, 보시는 대로 취득세 그리고 양도세에서 세율을 올리면서 징벌적 과세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다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 세율이 올라갔고 그리고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지금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보유세입니다. 보유세. 재산세에 있어서도 공시가격을 현실화시켜서 부담을 가중시키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보시는 대로 첫 번째로 유형별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공동주택. 자, 공동주택 아파트가 포함되죠. 10년에 걸쳐서 현재
69.0%인 공실화율을 90%까지 올리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단독주택 두 번째입니다. 자, 15년에 걸쳐서 현재 53.6%의 평균치인 현실화율을 90%까지 올리겠다. 세 번째 토지입니다. 8년에 걸쳐서 현재 65.5%인 공시가율을 90%까지 올리겠다라는 내용의 방안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공동주택, 단독주택, 토지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기 전에 현재 올해 구간별 공동 단독주택의 현실화율을 먼저 체크를 할 텐데요. 자, 보시는 대로 금액이 있습니다. 9억 원 미만 그리고 9억 원 이상 공동주택의 평균적인 공실화율은 69%입니다. 9억 원 미만이. 9억 원 이상은 지금 보시는 72.2%입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9억 원 미만 같은 경우에는 52.4%, 9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53.4%로 지금 보시는 대로 50%대, 그리고 공동주택은 지금 69%, 72%대에 전체적으로 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공동주택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공동주택 평균적으로 올해부터 2030년도까지 90%를 달성을 하겠다. 금액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9억 원 미만인 경우에 현재 68.1%를 10년간 현실화율을 증가시켜서 90% 가겠다. 2023년도까지는 1%씩 약 1%씩 올리고 그 이후에 2024년도부터는 약 3% 정도씩을 올려서 90%를 달성하겠다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9억 원의 시세, 실거래가인 아파트가 2030년도가 되면 거의 8억 1천만 원의 공시가격이 매겨질 수 있는 현실화율 추이입니다. 자, 두 번째 구간 9억에서 15억 구간입니다. 자, 이거는 공시가격이 아니라 시세입니다. 시세. 자, 현재 지금 69.2%고요. 공실화율이 7년 뒤 앞으로 2027년도에는 90%의 공실화율을 유지하겠다. 10억의 아파트가 2027년도가 되면 공시가격이 9억 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15억 이상의 고가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연 3%씩 계속적으로 올려서 불과 5년 뒤 2025년도에는 90%를 만들겠다. 자, 20억 하는 실거래가 아파트는 실질적으로 2025년도가 되면 공시가격이 18억 원으로 올라간다. 라는 내용의 공시가격, 가격 구간별 현실화 추이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대로 15년 동안 현재 53.6%의 공시가 현실화율을 35년도에 90%로 만들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구간별로 9억 이하 미만, 그리고 9억에서 15억 구간, 그리고 15억 이상 구간에 있어서의 구간적인 부분을 보시면은 9억 미만 같은 경우에는 15년 후에 90%, 9억에서 15억 같은 경우에는 2030년 10년 뒤, 그리고 15억 이상 같은 경우는 7년 뒤인 2027년도에 공시가격 실거래가 대비해서 90%까지 공시가격을 올려놓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토지입니다. 그 다음. 자, 토지 같은 경우에는 용도별로 주거용부터 기타 임야까지 해서 쭉 나와 있는데요. 8년입니다. 8년 동안
공시가 현실화율을 올려서 지금 8년 뒤 2028년도에는 토지가 실거래가 대비해서 90%까지 공시가격을 올려놓겠다라는 내용을 지금 공동주택, 단독주택, 토지에 대해서 좀 보고 계시고요. 자,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 목표 도달 기간. 좀 전에 설명드렸던 걸 하나의 표로 좀 작성해 봤는데요. 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9억 원 미만 같은 경우에는 10년, 약 1,300만 호. 현 주택에서 95% 정도를 10년 뒤에는 공시가격을 90%까지 올려놓겠다. 그리고 9억에서 15억 구간 같은 경우에는 7년, 약 3.2%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15억 이상 1.6%에 대해서는 약 5년 후에는 공시가격을 90% 만들어 놓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도 9억 미만은 15년, 그리고 9억에서 15억 같은 경우에는 10년, 10억 이상은 7년입니다. 자, 위에 있는 금액은 실거래가, 시세라고 하죠. 자, 토지 같은 경우에는 8년 동안 50만 필지, 표준지입니다. 표준지를 90%의 공시가격까지 올려놓겠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공시가격이 올라가면서 재산세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세금의 기준이 공시가격이다 보니까 공시가격이 올라가면서 재산세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는데 그 증가에 대한 부분을 그러면 특별법, 조세 감면에 대한 특별법을 가지고 1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보유한 1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인 집에 대해서는 재산세율을 인하시키겠다. 자, 공시가격이 6억, 시세로 따지면 실거래가로 따지면 한 9억 정도에 거래되는 주택을 칭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에 말이 많았죠. 9억이냐 6억이냐. 과세표준 구간별로 해서 세율을 0.05%씩 인하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이 중에서 자, 공시가격을 올리면서 1주택자에게 6억 원 이하의 주택자에게 3년 동안 한시적으로 3년 뒤에 다시 판단하겠다 라고 하는 정책으로 약간 조삼모사 또한 그리고 감면에 대한 혜택에 있어서 한시적으로 가는 정책이 굉장히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너무 헷갈린다. 그리고 불확실하다. 그 불확실성 때문에 더욱더 심리적인 수요 심리가 증폭되는 게 아닌가 라는 부분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요.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1주택자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의 특례 세율표입니다.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한시적으로 그리고 2023년도 이후에는 다시 고려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자, 기존의 표준세율을 보겠습니다. 표준세율. 공시가격 1억 원 이하는 과세표준이 6천만 원입니다. 6천만 원. 위쪽이 과표고요. 아래쪽에 가로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공시가격입니다. 표준세율이 0.1%. 자, 표준세율에는 공시가격 6억 원 초과하는 주택들, 다주택자, 법인이 모두 해당이 됩니다. 보시는 대로 공시가격이 1억에서 1.5억 같은 경우에는 0.15% 그리고 공시가격이 2.5억에서 5억까지는 0.25% 그리고 3% 공시가격 5억에서 6억까지는 0.4%의 세율이 매겨지는데 이거를 1주택자에 한해서는 0.05%를 감면해 주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주택 같은 경우에는 감면액이 약 3만 원 최대. 그래서 감면율이 50%입니다. 2023년도까지 한시적인 내용입니다. 다시 판단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 구간 같은 경우는 0.15에서 0.05%를 감면한 0.1%, 감면액이 약 3만 원에서 7만 5천 원 정도, 약 38.5%에서 50%의 감면율을 보이고요. 자, 세 번째 구간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격 2.5에서 5억 구간 같은 경우에는 0.25에서 0.2%로 감면하면서 7만 5천 원에서 15만 원 정도의 감면율, 약 한 30%대의 감면율을 보인다. 그리고 5억에서 6억 원의 공시가격을 가지고 있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0.4%의 세율에서 0.35% 그랬을 경우에 15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의 감면액을 받을 수 있고 약 22%에서 26.3%의 감면율을 보이는데 한시적이고 추후에 어떻게 법이 바뀔지 모른다라는 부분도 한번 좀 봐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자, 우리 영상에서 안양아파트와 단아파트를 사례가 들어왔는데 본 내용 같은 경우에는 하도 질의가 많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최근에 기본 자료 외에 나온 반박 자료입니다. 나왔 내용을 좀 볼 텐데요. 자, 전제가 시세가 2%가 매년 상승하고 현실화율이 변동 없이 그냥 3년간 71%입니다. 자,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산출했을 때 도시지역분이 포함됐을 경우에 부산에 있는 모 아파트 84제곱미터입니다. 공시가격이 5억 1천만 원, 조금씩 올라가서 2023년도까지 5억 4,100까지 올라갑니다. 과표가 올라가고 표준세율로 따졌을 때 100만 원대 초반에 매겨지는데 특례세율로 들어갔을 때는 약 15만 원에서 16만 원 정도의 감면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노원구에 있는 소형 아파트입니다. 자, 59제곱미터인데요. 자, 공시가격이 이 전제를 보시면 시세가 2% 상승을 하고요. 현실화율이 변동을 합니다. 21년도에 65.6%, 그리고 20년에 67.8%, 1%씩, 약 1%씩 계속 상승을 했을 경우에 보시는 대로 표준세율이 40만 원대 중반에서 50만 원대까지 가 있는 재산세의 납부액이 특례세율로 갔을 때는 약 8만 원에서 9만 원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공시가격을 올려서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를 3년 동안을 완화를 하겠다. 그리고 3년 뒤에 다시 판단을 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 일단 그런 내용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약간 불확실성. 1주택자들이 갖고 있는 세금이 그러면 3년 뒤에 또 연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물음표를 그릴 수가 있겠고요. 개인적인 여담이지만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세금을 가지고선 정책에 반영을 했을 경우에 거래세에는 취득세와 양도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유세, 재산세, 그리고 종부세가 있습니다. 현 정책에 있어서 양도세에 대한 중과 그리고 취득세에 대한 중과 법령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기존에 보유세에 있어서 종부세에 대한 세율이 올라갔고 공시가격이 현실화율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건드린 부분이 재산세, 공시가격을 건들면서 현실화율을 만들면서 재산세를 세율을 올리는 게 아니라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감면하면서 전반적으로 장기적으로는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세율을 부담하고자 하는 부분이 일괄적인 정책인 듯 보여집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맥경화, 부동산의 가치, 내가 살고자 하는 집만 있으면 된다라는 인식을 갖고자 만들기 위해서는 보유에 대한 부분을 강화를 하되 거래에 대한 부분이 자유로워져야지
부맥경화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현재 있는 부동산의 공급량으로 해결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추가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공급이 어려운 부분이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인 부분이 만약에 공급이 원활하다고 하게 되면은 전반적인 세율을 건들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가적인 부분을 실행을 못하는 상태에서 기존에 있는 물량들을 공급을 못 시키는 거래사를 막아놓게 되면 결론적으로 부맥경화로 갈 수밖에 없다. 뭔가 세율을 올리고 현실화를 시키는 데 있어서 좀 엇박자가 난 게 아닌가라는 부분이 좀 생각이 드는데요. 뭐 전체적으로 제 개인적인 여담이었지만 우리 1주택자들 같은 경우에 이 내용이 3년 동안 2023년도까지 감면율에 대한 특례 조항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어떤 재산세에 대한 부담에 대해서 한 번쯤 또 간과하면서 한번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